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라이딩 최종훈 강사입니다. 최신 트렌드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촬영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2017년 11월 그리고 12월 첫째 주까지의 최신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독립형, 통합형 둘 다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쁜 소식인데요. 제 강의에 또 제 강좌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18일, 25일 그리고 12월 2일 날 출제가 되었어요. 무려 7회 시험, 그러니까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7회 시험이 있었는데 7번의 시험 중에 무려 4번이나 독립형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적중률만 따지면 약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시험을 보시면 실제로 그 주제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요거 먼저 강조하면서 제 잘난 척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제 실전 강좌나 또는 브레인스토밍 강좌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제 실전이나 브레인스토밍 강좌 안 보셨다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시험 문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라고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새로운 주제가 한 달에 한 번,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ETS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주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반대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초반까지의 주제들이 이렇게 좀 랜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제가 나오고 있고요. 한 3년치 주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 차이 없고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주제가 나오긴 했지만 뭐 난이도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똑같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통합형 트렌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에 살고 있는 토종 고양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멸종하고 있대요. 어떤 특정 고양이들이. 그래서 멸종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건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집트가 더 이상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다. 어떤 특정 시점부터 만들지 않았거든요. 피라미드가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과거에 만들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계속 만들지 안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 3가지 렉처에서 반박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 출제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씨위드 산업이 커질 수 없는 이유. 씨위드는 뭐죠? 김이나 미역 같은 거 해조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커질 수 없는 이유 리딩에서 나오면 렉처에서 아니야 커질 수 있어 반박하는 새로운 주제. 다음, 로마 제9군단이 사라진 이유. 로마 제국에 뭐 이렇게 군대 이렇게 뭐 부대별로 이름이 있었는데 제9군단이라고 굉장히 정예 부대가 있었대요. 근데 걔네가 갑자기 미스테리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왜 사라졌을까? 그거에 대한 가설 3가지 렉처에서 반박하는 새로운 주제. 근데 이거는 학생들 말에 따르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다음, 5번째. 블루 이구아나라는 어떤 멸종위기의 이구아나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굉장히 보호하기 힘들대요. 보호하기 힘든 이유 3가지. 렉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새로운 주제. 이것도 새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스펌 웨일이라는 어떤 고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머리가 커요. 예, 머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기름이 왜 들어가 있을까? 오일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리딩에서 그 가설 3가지 렉처에서 반박하는 그런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앙셀 아담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이 사진 작가의 더 네거티브라는 그 사진책 뭐 이런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네거티브 포러스가 이 아담스가 찍은 것이 아니다 위작이다라고 하면서 리딩에서 주장을 하고 렉처에서는 아니야 진품이야라고 반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얘는 출제가 기존에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주제 중에 무려 5개의 주제가 새로운 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세요. 일부 몇 개 주제만 해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주제들을 접함으로써 이런 식일 땐 저렇게 반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 주제 카테고리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1번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엔 동식물 관련 주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엔 역사 관련 주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어떤 생활 산업 관련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예술 관련 주제가 되겠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쏠림 현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주제 몇 개만 연습해 보면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반박하는 패턴 같은 거를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접해 보시고 당연히 통합형 템플릿도 완벽하게 익히신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게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듣기 능력 향상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 듣기가 약합니다. 근데 듣기가 하루 이틀 만에 확 늘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한데 그게 제 기포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기본 반박, 포괄적 반박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치 들은 척하면서 글을 쓰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아시면 설사 좀 어렵거나 완전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포 템플릿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강의는 이제 제 통합형 강의들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 80 실전 통합형 강의들. 그다음 제가 가장 최근에 통합형 엑서사이즈라는 강좌를 또 찍었어요. 여기서는 통합형 연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패러하는지 또는 쉽게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지 그 요령까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모든 강좌들은 모두 다른 주제 다뤄요. 절대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립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1번 고등학생 수업 방식은 강의식 선생님 위주의 아니면 토론식 학생 위주의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 해서 비교 선택형 주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 브레인스토밍 강좌에 있는 게 적중이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아이들에게 매주 용돈을 줘야 되냐라는 새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뉴 주제예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돈 관리해야 되니 뭐 이런 주제는 있었는데 그거 말고 좀 새로운 스타일 용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찬반영인데 새로운 주제 하나 나왔고요. 세 번째,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냐 이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역시 찬반영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고전 주제예요. 한 2008년, 9년부터 가끔씩 한 번씩 출제되는 그런 주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정부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뭐니 해서 삼지선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체에너지 투자, 수포, 세 번째, 환경 관련법 강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제 실전 강좌 19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그대로 적중했고요. 제 실전 교재,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제 실전 교재에서도 0단기 액츄얼 테스트입니다. 라이팅 액츄얼 테스트인데 거기에 실제 나옵니다. 샘플 답안까지 똑같이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돈이 많을수록 기부를 더 해야 되느냐 이 주제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실전 정규 강좌 및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과거 사회, 요즘 사회 비교하는 그런 주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번 건강 유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니? 그래서 삼지선다인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삼지선다 유형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제 브레인스토밍 강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7개 중에 4개나 똑같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편하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또는 교육 관련 주제가 나왔어요. 사실 토플에서는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관련 주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간관계 관련 주제라고 하거든요. 기부는 이제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런 관련 주제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6번 주제는 제가 과거사회, 현대사회 비교 주제거든요. 이런 게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 관련 주제 7번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가 좋으니 이런 주제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독립형에서는 교육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빼고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삼지선다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2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중에 1번 정도는 삼지선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지선다가 나왔을 때 쫄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이디어 2개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립형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 만능 에세이죠. 통합형 템플릿을 독립형 템플릿을 좀 빨리 습득하셔서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의 주제 아까 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존의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든 템플릿을 암기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출 주제 위주로 어차피 기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 위주로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강의로는 제 독립형 강의들이 있습니다. 70, 80 실전. 근데
80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형 강좌 중에 세컨 에디션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템플릿과 조금 더 좀 뭐랄까 기출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레인스토밍 마스터라 해서 약 한 140개 이상의 그런 어떤 기출 주제들 또는 예상 주제들을 제가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놓은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번에 2개나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 보시는 거 정말 필수고요. 아까 보셨지만 실전 강좌에서도 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보신 강좌가 있다면 꼭 선택해서 시험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뭐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팅이기 때문에 첨삭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써보고 나서 나 잘 썼어. 혼자 만족하는 건 의미가 없죠. 객관적인 평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관적인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그래서 온라인 첨삭 저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고 물론 유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험 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점,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강의 듣던 안 듣던 상관없습니다. 영단기 토플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가볍게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트렌드 리포트 또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